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암의 치료도 암 환자의 성격이나 그가 성장해온 환경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암이 걸렸다면 그 사람이 성격이나 성장한 환경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개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개가 다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치유가 효과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좀 더 거친 환경에서 치유가 효과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체력이 남아있는 암 환자라면 자신이 성장해온 환경이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본 뒤에 치료 방법과 치료 환경을 정하여 시작하는 것이 바른 시작입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암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를 잘 시키는 환자가 치료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변 냄새가 좋으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설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암이 생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배설과 해독 능력이 좋아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치유자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환자가 치료가 잘 됩니다. 특별히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이 끌리는 환자가 잘 치료됨을 저는 수양관에서 많은 암 환자들과 살면서 그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훌륭한 보호자가 있을 때 치료가 잘 됩니다. 여섯 번째, 남을 원망하는 사람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치유는 생활 속에 배어 있어야 하며 즐거워야 하며 배려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암 치료의 수단인 양, 항암, 방사선, 수술 등은 치료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일 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치유의 꼭지점을 향해 나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갑자기 문을 열면 어두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다리면 길이 보입니다. 끝까지 열쇠만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적정한 균과 함께 살고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암 종양이 열에 약하다고 하여 온열요법이 좋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10가지 사례 사람들이 바로 암을 치료할 때 가장 잘 낫는 사람들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높을 때 열이 나면 그 자체가 치료 과정이나 면역력이 약하면 오히려 그 열로 인해 폐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개소주, 흑염소 등 다양한 보양식을 먹을 때도 염증이 있거나 열이 있을 때를 살펴가면서 섭취해야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보양식을 먹으면 열이 더해져 염증이 심해져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먹지 않은만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몸을 잘 살펴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열을 내린 후 먹어야 몸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암이란 어혈이 생겨난 후 풀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다가 굳어져 버린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첫 번째, 소화기 이상이 있을 때, 두 번째, 스트레스가 있어서 피가 데워져 온몸을 순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 중에 있다면 반드시 소화기 기능을 잘 보살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듬어 가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선물과 함께 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니 무슨 선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화를 내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흔히 더 큰 기쁨을 가져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밤의 어두움이 새벽을 예비하듯이 출산의 고통에서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탄생하듯이 병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건강을 선물 받습니다. 그럼 병이 어떻게 건강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따진다면 병이란 단지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감기나 발열은 몸의 병균이 침입해서 싸우고 있다는 징조이지 배가 아프다는 것은 먹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며 우리가 알다시피 병, 통증 등은 모두 진정한 우리들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란 그 영어의 단어 disease란 말은 ease, 편안하고 쉽고 단순함의 dis, 명사의 단순함에 디스가 붙어서 없애다, 빼앗다, 벗기다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해져서 쉽고 편안하고 단순함이 복잡하고 불편하고
어렵게 된 상태를 바로 디시스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IS를 뛰어오르는 것을 꺼내주고 쉽고 없어지는 그런 건강으로 있다는 말로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요. 즉 몸과 마음의 복잡함으로부터 쉽고 단순함으로 나오게 되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증과 질병은 몸이 뭔가에 복잡하게 되어 혼란에 빠졌으니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의 메신저입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목소리죠.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네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다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는다는 것도 알기 전에 죽고 말 것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을 가장 나쁜 적으로 오인합니다. 물론 극한 통증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마취약을 사용해 그 통증의 목소리를 초기에 죽이거나 침묵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증은 죽이는 것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해야 하지 못하면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결국 더 강한 약물로 통증을 치료하지만 그 약물들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없지만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 말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양양 아가페 수련관 원장을 했으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어맡기지 못하면서 치료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아픈 사람 중에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겠습니까? 의식 차원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무의식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과연 건강을 해치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거나 패스트푸드, 청량음료와 같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망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에 빠지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생활 방식이 원하는 걸 거부하는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통증과 질병만 피하러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반문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병은 그냥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수가 없거나 운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만의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물이 얼거나 끓는데도 자연계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야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건강은 그저 자연 법칙의 바연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온 필연적인 결과이며 질병은 자연의 법칙과 반대로 살아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리거나 마음의 병에 걸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의 법칙에 맞도록 생활을 바꾸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속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원래가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자연계의 고정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리면 단순해지지 않고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기본으로 더욱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치료는 의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배하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고 의사들은 그저 옆에서 도움만 주는 것뿐입니다. 모든 질병은 육체가 편치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편치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변화를 주면 몸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작용해 질병을 치료합니다. 진정한 치료와 건강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몸의 자연 치유력뿐입니다. 물론 약이나 수술 등으로 긴급 상황 등에서는 목숨을 구하고 통증을 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의 효능이나 수술의 효과나 의사들의 도움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만연하는 난치병이나 만성질환에 있어서는 분명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약만으로는 치료가 진정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풍요로운 건강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깨닫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오직 생활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병에서 빨리 회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복 능력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건강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건강의 법칙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와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몸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울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놀랄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긴장할 때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고 무릎이 떨립니다. 체면도 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조절하고 생각은 몸 안의 모든 것을 또한 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힘으로 자율신경을 조정하고 백혈구 개통해서 더 많은 백혈구를 만들어냅니다. 또 동일한 힘을 사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암 치료를 창조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율신경과 백혈구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몸의 전문의가 되어 치료하는 이미지를 창조해내십시오.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치료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6가지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론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실제 여러분이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눈을 감으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 심호흡을 몇 번 하신 후 깊은 호흡으로 아랫배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랫배 호흡에 관해서는 여러분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이 동영상 안에 있는 아랫배 호흡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하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상의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상상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의 암 종양에 붉고 깨끗한 피가 점점 흘러 들어가면서 암덩어리를 감싸서 녹이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네 번째, 도중에 잡념이 생기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눈동자를 오른쪽에서 눈을 감고 눈동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리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눈동자가 돌아가게 하는 식으로 몇 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현재 그리고자 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면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3회씩 1회에 20분 정도씩 마음껏 창조적인 이미지를 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20분이 길다면 5분도 좋습니다. 5분씩 하면서 점점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의 과정을 다 마친 후 다 치료가 되었다고 여러분의 치료 선언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치료 선언의 내용이 믿기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치료된 여러분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과 질병의 근본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고 몸 안의 각 기관과 세포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자기 치유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암에서 완전히 노임을 당하기를 원한다면, 암이 치료되기 원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호흡은 우리 생명 유지의 근간이자 암 치료의 치료하는 뿌리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러분의 호흡에 관해 고마운 마음을 회복하면서 규칙적인 산소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극복하는 기본으로 삼아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호흡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해 백혈구를 다스림으로 체내 가리구와 림프계 균형을 이루어 백혈구의 수치를 강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깊은 호흡은 여러분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에너지를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은 호흡은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암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원한다면 정확한 호흡법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호흡이란 우리 생명 현상이 아주 본능적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이 본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부족하면 횡격막과 가슴 근육이 약해져 올바른 호흡을 또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산소가 없으면 단 몇 분도, 단 1분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흡을 해야만 몸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또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음식에 영양분을 몸 곳곳에 운동하는 것이 바로 또한 산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싸고 효과 있는 보약이나 비타민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영양분을 몸의 각 세포로 보내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깊은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창조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해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게 만듭니다. 몸의 각 세포들이 흡수된 영양분의 칼로리를 태울 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태우고 나서 에너지를 새롭게 마음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인파에게 흐름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산소의 흐름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임파액의 흐름도 조절합니다. 그러면 임파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임파구는 혈액과 비슷한 액체인데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항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임파구입니다. 임파액입니다.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세포 중에서 임파액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파액은 혈액보다 4배나 더 우리 몸 안에 많습니다. 정맥 흡수한 관이나 튜브로 되어 있어 임파액은 몸 전체를 수선하는 데 일종의 몸의 오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임파액의 움직임은 먼저 심장의 펌프질로, 혈액은 동맥의 소위 모세혈관이라는 작은 혈관으로 몸 곳곳에 흘러갑니다. 혈액은 산소와 섭취한 영양분을 모세혈관에 보내는데 이 모세혈관에서 영양분과 산소는 임파세포 주변의 액체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취하고 독소는 나와 배출돼 버립니다. 어떤 독소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돌아가지만 대다수의 죽은 세포나 혈담배 그리고 기타 독소는 바로 이 임파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 안의 임파 시스템은 주로 운동과 호흡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당한 운동과 깊은 호흡을 결합시키면 임파의 배설 속도는 15배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깊은 호흡과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1500% 향상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호흡을 신경을 쓰고 깊은 호흡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약보다도 깊은 호흡과 적당한 운동이 우리를 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몸의 세포는 임파액에 의해 몸 안에 유독물질을 배출시키는데 이 유독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으면 몸 안에 축적이 되죠. 예를 들어 집안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악취가 나고 곰팡이와 미생물이 생기면서 쥐와 바퀴벌레 등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 유독물질을 정기적으로 배설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 즉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기생충이 생기고 다양한 유해균이 침입하게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병이 우리 몸 안에서 마음 놓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호흡은 우리 몸 안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출산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호흡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5번째, 깊고 정확한 호흡은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멈추게 하는데 호흡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깊은 호흡은 흉부 근육을 풀어준과 동시에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위한 호흡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코로 들이키고 내쉬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마음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하루 3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깊은 호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정된 호흡을 결국은 잊어버리고 후에는 건강과 생명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위장이 절반만 차도록 먹고 갈증이 절반만 풀리도록 물을 마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살려고 먹는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먹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은 우리 몸 최대 면역 조직인 위장 림프 조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화 요소, 위장 보호, 점액물질 분비기관, 혈관, 근육망 등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장에서는 우리 몸의 전체 세포와 비슷한 100조 세균들이 위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누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이기에 하나님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몸 안에 이상이 생기면 방어하는 자체 방어 시스템인 낡은 면역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자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방어하는 낡은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자체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부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장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로부터 선조들은 아랫배 호흡을 하여 복부를 강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장부를 강하게 하여 모든 병을 방어하는 기본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아랫배입니다. 또한 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음식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 변화를 줄 때 우리의 장은 건강하게 배심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배짱이 좋다, 배심이 좋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을 둘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기본을 버리고 상식을 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만 집중하는 대증요법이 유행함으로 인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치료된 것 같으나 더 심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재발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다음 동영상을 해서 함께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